도서관에서 나오면서 오늘 무엇을 했는지 생각했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난 적이 있었어요. 분명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곤 했었습니다.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건가? 집중력이 안 좋았던 건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문제는 의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원래 그냥 읽는 것을 별로 중요한 정보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3가지를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제대로 준비해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읽지만 마세요. 글을 보기만 하지 마세요. 설명해야 진짜 뇌가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때 인강을 계속 듣고 책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공부라기보다는 시청, 그저 읽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정보가 그냥 눈과 귀로 들어오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부는 뇌가 정보를 다시 꺼내서 재조합할 때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파인만 학습법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진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설명을 해야 할까요? 설명하는 순간 우리 뇌는 기억을 꺼내고 연결을 하고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즉, 전두엽, 작업기억, 언어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한 챕터가 끝나고 책을 덮은 상태에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설명해보세요. 이 개념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설명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다시 복습하고 설명해보세요. 두 번째, 기억은 읽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강화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때 색색이 형광펜으로 예쁘게 밑줄을 긋죠. 어떤 분은 자까지 이용해서 반듯하게 긋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분명 중요한 건데 말이죠. 중요하다는 느낌만이 기억날 뿐 내용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뇌는 입력보다 인출할 때 기억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밑줄을 긋고 끝이 아닌 뇌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인출 연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출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부할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봅니다.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보세요. 책이 어느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어느 부분이 별표로 되어 있는지 쑥 훑습니다. 이후 책을 덮고 빈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방금 본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전부 적는 겁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외우려는 것이 아닌 훑어보기만 했었으니까요. 오히려 기억이 안 나서 괴로운 순간,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쥐어짜며 꺼내려고 할 때 우리 뇌는 이건 중요한 정보이구나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기만 반복하는 공부보다 꺼내려고 애쓰는 공부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같이 병행해보세요. 공부 내용을 훑어보고 하얀 종이에 설명을 하시면서 개념과 이론을 채워나가면 더욱 확실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면, 걷기, 그리고 자세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부법과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뇌는 쉼없는 기계가 아닙니다. 휴식, 적당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휴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회복할 때 정보를 정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연구자 매튜 워커의 연구에 따르면 7시간에서 8시간 수면하는 사람이 수면 부족 상태의 사람보다 기억 유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잘 때 해마에 저장된 정보가 대뇌피질로 이동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을 줄인다는 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억 저장 시간을 줄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적당한 운동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다 막히면 계속 앉아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그만하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죠. 이럴 때 공부했던 걸 잠시 접어두고 산책을 다녀오세요. 짧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여기서 BDNF는 어떤 물질인데 공부와 연관이 있을까요? BDNF는 풀어서 말하면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입니다. 이것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해서 인지와 기억 등 두뇌 기능에 핵심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즉 두뇌 비료인 셈이지요. 공부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접어두고 걸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세는 집중력과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목 자세가 중요합니다. 머리는 평균 4에서 5kg 정도 되는데 고개가 앞으로 조금만 나가도 목이 버텨야 하는 하중은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목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 우리 뇌는 공부보다 통증과 피로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코넬 대학에서는 자세와 시선 환경이 피로도와 집중 지속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만 제대로 잡아주어도 몸의 피로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낭비되는 에너지를 공부에 더욱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더욱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앉아 공부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서 이해하고 꺼내면서 기억하고 쉬면서 회복하고 좋은 자세로 에너지를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공부는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면 남들보다 짧게 공부하면서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적용해보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